4차 변론기 음.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이 그 한덕수 총리가 있을 때는 퇴정을 했다가 다시 홍장원 차장 나왔을 때는 막 삿대질하고 거짓말한다면서 몰아세우고 막 그랬었는데 뭐 혹시 무슨 저기 대통령과 예. 국정 제2의 책임자, 그 이제 자기 밑에 국무총리하고 뭐 이렇게 뭐 공방을 벌이고 이러는 것들이 보기 좋지 않다. 뭐 국격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갔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신다면 꿰뚫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덕수가 행여나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두려워서 나간 거예요. 예. 근데 홍장원하고 뭐 앞서 그 곽종근 예. 대단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본인이 아예 그 이번 탄핵 사태를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그 둘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앉아가지고 홍장원 막 공격했잖아요. 뭐 그 자리에서 뭐 좌우 그 앞뒤에 변호인들한테 막 그 지휘를 하듯이 했고요. 종이 막 줘보라고. 예.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변호인들을 못 믿는 거예요. 야 싸우려면은 나처럼 싸워야지 하면서 앉아가지고 거의 프로듀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홍장원하고 곽종근의 어떤 발언에 어떤 진실성에 흠집을 내면은 자기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아가지고 열심히 진두지휘를 했는데 한덕수를 어떻게 하기는 너무 말하자면은 부담을 느낀 거고 무서워서 도망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예. 통상 정말 뭐 국격 이런 것들이 염려됐다 그러면은 아마 마이크 잡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국정을 담당했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이런 증언을 경청하는 이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나라 밖에 위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본인이 마이크 잡는 걸 좋아하니까 언젠가 몇 차 변론 때는 한 18분 가량을 본인이 혼자 계속 마이크 잡고 그게 걱정이에요. 얘기했거든요. 걱정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든 최대한 재판을 길게. 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제가 전에도 체포되기 전주에 여권 원로를 만났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하셨죠. 네, 신용환 교수님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대요. 신용환 교수님은 또 어디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자기는 김문수를 민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돌아오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면은 김문수가 여권 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신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그 여권 원로한테 했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국무총리? 아니에요. 그렇죠. 국무총리 제안을 했던 네. 한 10명 정도 원로가 네. 가서 뭐 각각에게 국무총리 윤석열을 만나는 그렇죠. 예. 그 자기만 네. 국무총리 제안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 10명의 원로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1 국무총리, 제2 국무총리 이거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양반한테 했던 말이 내가 이재명을 끌어안고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시간을 끌면은 본인에게 이재명 유리할 것이다. 선거법 그 유죄. 예. 그래서 뭐 선거 출마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형량을 최종 확정받을 때까지 내가 최대한 재판을 끌어보겠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형사 재판 끝난 다음에 저기 헌재하자고 그랬던 게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준비 기일 한 번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아예 그냥 헌재에서는 킬 해버렸죠. 형사 재판과 헌법 재판은 다르다 이러면서. 시간대가 다르다. 근데 지금 2월 25일 그날에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을 네, 잡으면서 맞습니다. 윤석열에게 무제한의 네, 시간을 최후 주겠다. 진술을 주겠다. 염려되더라고요. 저는 무제한이라고 해서 뭐 한 시금을 전폐하고 한 몇 박 며칠 하면 어떡하지? 이재명 대표의 최종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그 필리버스트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순간 진짜 필리버스터 느낌으로 무제한으로 아니 한다고 뭐 하니까 논리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주 진술이 안 끝난 거니까 뭐 물론 중간중간에 제지 들어오겠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술 이러면서 한 뭐 정말 몇 달을 그냥 잠도 안 자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근데 한 굉장히 장시간 할 건 분명해 보여요. 네. 그날 기자들 죽어놨습니다. 걱정입니다. 한 최소한 5시간 이상은 얘기할 예, 거예요. 혼자서. 네.
그러면서 뭐 자기 살아온 얘기도 하고 뭐 온갖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윤석열이 이제 정치 처음 입문하고 그 조선일보 출신의 그 이동훈 대변인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이동훈 씨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윤석열하고 예. 결별하면서 나중에 했던 말이 1시간을 얘기하면 59분 맞아요. 혼자 떠든다고. 네. 59분 혼자 떠든다고. 네. 아, 뭐 그렇게까지 동무대를 열어줄 필요는 있을까 싶은데 예. 그날 진짜 몇 시에 끝날 거로 전망하세요? 2시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2시간씩 입장 정리하고 하는 그 이후에 이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게 무제한으로 열어뒀는데 아, 2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난다. 요게 이제 그 뚱보들이 말이죠. 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허기를 못 참습니다. 네. 그 오후 6시가 좀 하나의 어떤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런 편법을 쓸 수가 있어요. 변호인들이 도시락을 그러니까 먹으면서 우걱우걱 먹으면서 계속 발언을 하면 이게 김밥이라도 앞에 놔두고 몇 날 며칠 갈지 몰라요. 몇 날 며칠 갈지 몰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재판부가 좀 시간 지나면 아직도 하실 말씀이 더 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 할 겁니다. 아, 예. 그러면 희대의 코미디로 이제 이번 헌법재판이 마무리되겠죠. 희대의 코미디로. 예. 아 진짜 아, 노래도 부르고 그럴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잘 부르잖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노래. 이 노래 보니까 야 노래 꽤 불렀다. 이 사람 노래방 많이 다녔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뭔가 있어. 우리 이게 노래에 소울이 있어요? 소울이 있어. 소울이 있어. 윤석열이가.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윤석열로서는 본인의 일을 자백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미도 막 자백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셀프 자백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그렇게 무제한으로 열어두면 아마 분명히 자백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 기자님들이 뭐 제가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한 5분 정도일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거니까 한 5분만 주목하시고 예. 그리고 편하게 접으세요. 뭐 들을 말이 없어요. 윤석열한테. 그 형사 재판이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준비 기일이긴 했지만 네. 출석을 해서 본인이 할 것도 없는데 굳이 나온 거예요. 사실.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 기일 형사 재판 같은 경우 네. 민사도 아마 그럴 텐데 준비 기일이 있으면 민사는 아예 뭐 변호사가 내내 선고까지 그냥 변호사만 나가도 되지요, 사실은. 형사 같은 경우 준비 기일은 한 번 또는 2번 정도 합니다. 예. 거기는 이제 변호사가 나가서 이제 쟁점 정리하고. 그렇죠, 쟁점 네. 정리하고 뭘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뭐 더러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논의를 하는데 예. 근데 굳이 나갔단 말이죠. 요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람 쐬고 싶었다. 그렇죠. 그 얼마나 안이 답답한데 네.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한 40%라면 60%는 밖에서 밥을 먹고 싶다. 그치. 예. 그 경호 인력들이 일단 붙고 편하게 자기 렌트카인 거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전용 차, 네. 법무부 호송차 파란색이 본인의 차고 네. 예, 알아서 운전해주고 알아서 길 터주고 네. 바깥바람 쐬면서 아이고 뭐 날씨가 춥네 어쩌네. 그래도 사실 좀 윤석열 씨는 말이죠. 형이 확정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일 예. 텐데 만약 무기라면 바로 기결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결수면은 사실 뭐 법정에 나올 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윤석열 씨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너무나 많은 혐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건건이 재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자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직업이 이제 피고가 될 거예요. 직업이 피고. 예. 네. 여러 사건이 결부돼서 예. 직업이 기결수가 되면은 이제 네. 뭐가 되냐면은 그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예. 그 노동을 해야 됩니다. 예.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노동한다면은 뭐 그 구치소 내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네. 뭐 음식하는 것도 예. 그런 일도 한다든지 그럴 텐데 음식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계란말이 김치찌개 거의 레전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아주 좋은 기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회 봉사하는 네. 윤석열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직업이 피고란 말이 너무 참 직업이 피고지. 예. 예. 어이가 없네요. 예. 예전에 제가 저기 그 총선에 출마했다가 네. 국민 욕설가로 이제 완전히 이미지를 굳히고 낙선했을 때 해외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그때 낙곰수할 때 공연차 갔는데 뭐 입국할 때마다 뭘 쓰래요. 네. 뭐 그래서 직업해서 예. 직업에다가 이제 소설가가 아니라 욕설가.
이렇게 입국 썼던 거절당하진 않으셨어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욕설가. 예. 그 뭐 샌드위치도 만드는 거 아니냐고. 어떤 샌드위치? 분이. 샌드위치. 예, 샌드위치 만들어서 그 체포되는 당일날 뭐 여권 인사들한테 줬는데 하나도 안 먹었다고 하더만. 아유, 예. 그래도 좀 음식을 잘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딱 하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남기네요. 예. 그 박은정 검사,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죠 이제. 박은정 의원 그리고 김기표 의원이 어제 형사 재판에 참여한 둘 다 법사위. 네,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헌법재판소 출석했을 때랑은 확연하게 다른 게 형사 재판장에 들어오니까 뭐 처음에는 자리 앉는 것도 헷갈렸나 보죠. 본인이 피고인석에 앉아야 되는데 증인석에 가서 앉아 있었나 뭐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석에 딱 앉아 있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현실 자각한 현타가 와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자각한 것 같다. 힘이 많이 빠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코올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게 그냥 단순히 알코올 때문일 것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알코올 의존 환자가 이제 그 자기 의뢰인이었던 예. 어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술을 못 마시고 한 보름 지나면은 아마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자기가 지금 어느 처지에 놓여 있는지 반성은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체포되기 전만 해도 막 기세등등했잖아요. 오늘 예. 또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저 김성훈이한테 국군 통수권자를 무조건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지금 자기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예. 잡혀 나갈 상황인데 자기를 지키라? 이거는 이 사법부의 판단을 역행하는 부정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도 사실 탄핵당한 이유, 파면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검찰하고 특검 나가서 수사를 안 받았어요. 네,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그것만으로 있었고. 예. 비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런 이유로 바로 이제 파면이 됐단 말이죠. 윤석열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예. 수사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체포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헌재 문건을 수령하는 것도 거부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적대적으로 그렇게 변호인을 앞세워 가지고 거부하고 무력화하고 저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의 뭐 판단은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형사 어렵지가 재판 않아요. 이거는 예. 이동영이도 맞힐 수 있는 그 네. 결과예요. 예. 근데 이제 형사 재판의 이야기는 네. 이제 본인이 정말 음. 법적으로 형량을 이걸 이제 가늠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뭐 그냥 탄핵이냐 아니냐. 그렇죠. 파면이 네.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다만 형사 그렇죠. 결과가 만약 사형으로 나온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군형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두고 논란이 네. 있었는데 군형법으로 가면요. 사형. 내란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예. 예. 뭐 무기가 없어. 국군 통수권자라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군형법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살떨리지요. 지금 예. 한 짓이 있는데 한 짓이 있는데 그래서 사형 판결이라도 나와버리면은 야 이거죠. 사형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될 때까지 미겼습니다. 예. 사형이 돼야 기결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자마자 기결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로 전망하십니까? 형사 재판의 결과는 예측을 해본다면 김용민의 촉. 저는 이게 두 가지의 그 어떤 그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예. 첫 번째는 무기, 첫 번째 다른 하나는 사형. 이걸 텐데 결국 다음 정권 들어서서 그 정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또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도입되면은 지금까지 감춰졌던 윤석열의 모든 것들이 다 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공분이 더 커지느냐. 요 이제 관건이 한 2년 걸릴 거예요. 2년 후에 과연 국민 정서가 어떠할지가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법원은 국민 정서 보고 판단하거든요. 예, 저는 뭐 무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전망은 네, 그냥 지금으로서는 무기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예. 무기는 여러분 감형이 안 돼요. 예, 그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뭐 그걸 다 깨고 뭐 징역 몇 년이 예. 안 돼요. 그게 뭐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유죄로 나온다면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 사면밖에 없는 건데 아마 민주당에서 집권한다면 네, 사면 방지법. 사면이 네. 불가능한 그 형법도 만들게 될 것이고요. 아마 그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역진이 불가능한
영구 감옥 생활, 예, 영구한 감옥 생활이 확정될 겁니다.